지금 시장에서 그 무엇보다 필요한 건 좋은 정보가 되겠습니다. 좋은 정보의 황맥기. 오늘도 어김없이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은 시장 비율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저희 맥점 키워드 열어보고 곧장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시장의 맥점 키워드 코스닥 추세 전환 시그널 성장주 반경 모드에 돌입하나 이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단 저희 짚고 갈 거 하나 있어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네. 이거 괜히 어제 좀 괜찮아진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진 않을지 네. 좀 걱정되긴 하는데 그냥 잘 지나갈까요? 예, 한번 다 같이 살펴볼까요? 네네네, 해주세요. 지금 이제 시장의 화두는 정초 이제 다 부품을 안고 시장 이제 임했는데, 자, 과연 이럴 효과가 사라졌나? 그 다음에 또 성장주가 끝난 건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만기이기도 하고, 그렇다 한번 제가 전반적으로 매크로한 거, 또 오늘 당일 또 시장 흐름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키워드에 코스닥 추세 전환 시그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나스닥이나 코스닥이나 모두 다 성장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번 흐름을 우리가 짚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또 역시 그러니까 성장주가 이제 반경 모드에 와 있다 이렇게 한번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죠. 먼저 이제 코스피 차트인데요. 이게 이제 9월부터 이어온 하락 추세선이에요. 그것을 돌파하고 딱 여기서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이제 정초에는 안 좋았지만 서서히 1월 후반부터 가면서는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코스닥이 더 이제 성장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 3종 바닥을 완성하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나스닥이 그냥 막 장중 한 2.8% 내려서 드라마틱한 연출을 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 성장주가 안 좋다는 게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좀 매크로하게 이런 효과가 사라졌나?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한번 그걸 통해서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면서 성장주 한번 매우 짚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화면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에요. 자, 그때 1.8%까지 올랐다가 지금 1.73%까지 내렸거든요. 우리가 좀 이 차트를 보면서 팁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가만히 보세요. 우리 개인 투자들이 이런 장대 양봉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양봉을 크게 가져오면 이때부터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게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좀, 그 금리도 안정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뭐냐면은 이 성장주가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뭘 보시면 되냐면 미국의 10년하고 2년 그 장단기 금리 차를 보시면 돼요. 네. 이게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2019년, 2018년 말하고 2020년 초에 이때가 거의 영에 수렴했을 때였거든요. 이때가 좀 주가가 크게 내렸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어때요? 여기까지 안 나오고 하락 10%하고 서서히 좀 위로 터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 성장주가 지속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를 보셔야 되는데 기준금리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미국이 이제 서브프라임 전해가 2에서 3%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올해 3번을 올린다 하더라도 0.75% 정도밖에 안 돼요. 따라서 역시 성장주는 우리가 계속 봐야 될 그런 섹터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아까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이제 오늘 만기일이잖아요. 네. 오늘 만기일인데 최근에 보게 되면 금년 초부터 배당락 이후부터 계속 좀 이제 안 좋았거든요, 장이. 코스피도 그렇지만 특히 코스닥이 부침이 심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다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코스피는 크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지 않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1조 3,800억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죠? 이미 다이어트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만기일인데 저는 오늘 전약 후강 그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만기일 날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게 강세장인가 또는 약세장인가 그걸 대략 가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기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만기일에 대한 걱정은 살짝 내려놓고 시장에서 제일 좋아한다는 전약 후강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 요것도 좀 궁금한 게 저희가 네. 항상 맥점 키워드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나서 이제
다음 주 어떤 거 봐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늘상 4차 산업혁명 관련주는 주목하세요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연말 연초에 사실 뭐 게임주, NFT, 메타버스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종목들이 좀 부침이 심했잖아요. 심했죠. 그래서 의원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뷰가 바뀌시나요? 아니면 유지하시나요? 그게 왜 이렇게 많이 내릴까요? 그니까요. 많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내릴까봐 걱정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많이 또 가격 메리트를 만족한 종목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을 볼 때 꼭 메타버스, 2차 전지 그것만 볼 게 아니에요. 항상 이 주식시장은요. 결국 서큘레이션, 순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종목별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한번 제가 몇 종목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때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들은 내리는 그 조정이 있는 반면에 그동안 또 바닥에서 다진 그런 종목들은 상승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대표적인 차트 한 3종목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좀 안 좋았잖아요. 12월 달에 좋고 1월 달에 안 좋았죠. 근데 어제 가뭄의 담배를 내렸던 게 바로 ABL 바이오예요. 한번 차트를 보실게요. 이게 다 결국 순환이거든요. 자, 이때 이제 3종 바닥을 완성했는데 어제 잘 아시다시피 사노피의 1조 3천억 라이센스 아웃이 일어나면서 그랬죠. 그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급등이 일어났거든요. 이런 것들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마중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다음에 또 2차 전지에서도 역시 선 조정을 받은 엔킹 같은 경우 이것도 이제 뭐 황매계 포착해서 이틀 동안 12%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보게 되면 바닥을 다진 종목들이에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메타버스라든가 뭐 대표적인 유메들이죠. 이런 것들 또 게임 이런 것들이 많이 내리는 것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서서히 좀 유메들도 리바운드의 그런 구간에 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보시게 되면 차량용 그래 있다. 차량 뭐 말씀드리겠지만 반도체에서 리드 프레임에서 독보적인 회사 해성DS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봤을 때 성장주가 우리가 투자 입장에서 볼 때 많이 오르는 종목들은 위에서 차익을 하시고 내용이 있는데 저점을 주는 종목들은 여전히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지난 해를 겪으면서 느낀 건 그냥 수익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계속 들고 가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걸 많이 실감을 했어요. 저희 시간 통해서 그런 가격 전략들도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가격 라인을 좀 면밀히 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위클리 유망주로 꼽아주셨던 종목들 중 몇 개 꼽아서 AS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코그램, 3기, 셀바스 AI 되겠는데요. 피코그램 최고가 기준 수익률 48%, 3기 28%, 셀바스 AI는 올해 종목이에요. 1월 6일 종목 12%. 모두 다 말씀 주신 날보다 현재가, 어제 종가가 다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피코그램부터 한번 AS 해볼까요? 제가 이제 AS 해드리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시청자분께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것인가.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역시 저점 매수가 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제 굉장히 부침이 심한 양이잖아요. 네. 매도할 때도 매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하나 하고 또 지금 자리가 또 괜찮은 그런 것들 내에서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피코그램은 어떻게 해요? 보유자분 매도해요? 아니면? 그 지금 제가 설명 드릴게요. 네. 피코그램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맥점이에요.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서 높았을 때 거의 없죠. 다 눌림에서 이평선 밀집에서 터닝 포인트, 여기는 또 뭐 양음량 패턴이라든가 그런 때 나올 때 매수한 거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48% 수익 났는데 지난번에 이 자리도 굉장히 제가 팔아야 될 때 25,000원에 매도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속일 수 없는 기술적 분석의 맥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또 한번 관심권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까 앵커님 질문하셨으니까 대략 한 22,000원 정도는 볼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AS 드릴게요. 두 번째 이제 3기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정코너에서도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자동차 패러다임을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이제 자동차는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지배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결국은 이제 모빌리티 시대가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 보면은 뭐 사물의 인터넷 해가지고 인터넷 오브 싱스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용어가 등장하냐면 모빌리티 오브 싱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사물 간 이동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 모빌리티를 자동차를 봐야 되는데 또 이제 상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결국 자회사
그 3기 EV인가 있습니다. 거기서 뭘 하느냐면은 엔드 플레이트라고 있어요. 엔드 플레이트는 뭐냐면은 그 2차 전지 셀을 보관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요즘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기관들 뭐 그 단위로 지금 아주 핫하잖아요. 막 3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공모가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납품하니까 어제도 좀 이렇게 반세익을 본 것 같아요. 꾸준히 보시고 좀 차트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황미기가 포착한 거거든요. 음선 5개 다음에 완전 저점이었죠. 그다음에 서서히 이제 계단식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정도 특징을 보게 되면 1월 달 초에 그렇게 부침이 있는 데서 잘 버텨왔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게 되면 6천 원까지는 우리가 관심권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다음에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것도 이제 AI에서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캐시화가 되는 이익이 나는 그런 회사다. 거기다가 또 메타버스 진출까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황미기가 다 저점에서 포착했고 그다음에 이때 이제 제가 바로 이제 일주일 전이죠. 이날 말씀드렸는데 낮은 가격을 줘서 당일날 12% 상승했어요. 목표가 13,500원 드렸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부담 없이 한번 가져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피코그램 3기, 셀바스 AI 이렇게 각각 AS에 주셨고요. 지금 뭐 AS 요청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저희 이 황매기 포착 공략주 듣고 나서 시간 허락하면 AS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황매기 포착주 오늘 첫 번째 종목이 대림 비엔코입니다. 오랜만에 이름 들어요. 대림 비엔코. 지금 괜찮은 자리가 온 거예요? 네. 자리가 괜찮으니까 들고 나왔죠. 네, 알려주세요. 이 대림 비엔코는 잘 아실 겁니다. 누구나 이제 우리 욕실 같은 데 가면 많이 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욕실 인테리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보면 이제 이제 우리가 집콕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비대면이 되면서 이제 그 집에 머무는 시간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방에서 특히 요즘 또 여성분들 파워가 세잖아요. 욕실까지 인테리어 트렌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회사를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결국 이제 대선이 가까우고 있는데 각 주자들마다 내놓는 공약이 있습니다. 뭐죠?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5년 동안 250만 원, 그러면 연하냐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한다 그런 거거든요. 거기다가 또 뭐가 일어나면은 도시 재생, 그래갖고 재개발 사업도 일어나니까 리모델링도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봐야 될 트렌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 이제 그런 모멘텀으로 최근에 시멘트 업종이 많이 올랐어요. 대표적인 게 성신양입니다. 성신양 같은 건 12월 달 저점 대비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올랐거든요. 배가 올랐는데 물론 거기에는 유진기업에서 인수한다는 그런 모멘텀도 있었지만 그 지금 PR이 63배예요. 그런데 이 대림 비엔코는 22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한번 기술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좀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것은 저점 대비 한 20%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이게 소위 말해서 3종 고점이에요. 여기만 돌파하면 또 새로운 상승 채널로 갑니다. 그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게 뭐냐면 주봉이에요. 이평선 밀집에서 이제 여기서 양봉을 뽑고 그다음에 이것만 돌파하면 그다음에 또 9,000원까지는 매물 공백전에 진입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월봉을 보셔도 이거 중기로 봐도 터닝 포인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제가 완전 저점은 아니지만 전고점만 뚫으면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게 말씀드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들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 자격을 말씀드리면 시초가에서 8,000원 정도 매수물이 오겠고 목표가는 9,500원. 지난번 여기 고점 자리죠. 저 꺾였던. 그다음에 손절은 7,000원 제시들을 할게요. 네, 대림 비엔코 살펴주셨고요. 9,500원 기억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이 애니플러스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경에 좀 바짝 올랐다가 수락 내려온 종목이네요. 네, 동사는 애니메이션을 잘 아시잖아요. 네. 제작하고 그다음에 또 방송 채널 애니플러스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예요. 애니 작품만 800개 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걸 유통하고 있고 이제 국내외 뭐 해외까지 진출해서 방송 채널 유저가 대략 한 3천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워낙 실적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3분기 매출액이 88억인데 전년 동기 대비 110% 배 이상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이 24억 정도로 흑자 전환했어요.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일 때는 여러분들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올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턴 어라운드가 일어날 때 그때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는 바로 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또 NFT 그 시장 진출 기대감까지 가해지면서 상당히 좋은 그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때 11월 달에 슈팅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 눌림을 줬죠. 눌림을 주고 61선을 지키면서 그다음에 이게 다이버전스라는 건데 노란색이 과매도 구간이거든요. 음선 3개를 들이우면서 역전된 망치예요. 황미끼는 음선 3개, 5개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게 잘 포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선보다는 이렇게 해서 터닝 포인트에 와 있다. 조금 더 매끄러하게 보실까요? 주봉을 보셔도 물론 이번 주 음선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 주 음선이 나면 이게 황미끼 전략 넘버 5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또 한번 양선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월봉을 보셔도 이제 1월 달도 중반 이제 좀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도저히 음선이기 때문에 월말까지 보면 양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초가에서 한 4,700원 정도 매수는 무료였고 목표가 6,000원 딱 보면 각이 나오죠. 그다음에 손절은 4,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좀 속도 내서 가보겠습니다. 오비고를 얘기해 주신다고 하는데 오비고는 연말부터 좀 분위기가 좀 나아지는 흐름이에요. 네, 당연히 나아지죠. 이거 왜 그러냐면 스마트카에서 아까 제가 모빌리티 오브 싱스를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다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예요. 그래서 동사는 스마트카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 업체고 중국, 인도, 유럽, 미국까지 이렇게 다 진출되는 회사입니다. 글로벌 탑3 메이커하고 제휴가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내년 실적이 엄청 좋아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매출이 238억, 영업이익 한 80억 정도 예상이 돼요.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빌리티, 자동차도 소프트웨어가 지배할 것이다. 그에 해당하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종목 처음에 상장할 때 바로 그런 맥점을 두고 그런 기업 내용을 보고 또 한매께 버전을 뭐 단기간 한 75% 상승하고 그동안 아주 지지부진하게 가격과 기간을 거쳤거든요. 이것도 양음량 패턴 21선 지키고 있네요. 터닝 포인트에 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봉을 봐도 똑같은 논리 아까 하고 만약 이번 주 양선 가능성이 있고 눌러도 다음 주는 양선 가능성이 있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시초가에서 19,500원 정도 매수는 무료였겠고 목표가는 22,000원 정고점이네요. 그다음에 손절은 18,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화면에 19,500원입니다. 여러분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자, 짧게 AS 하겠습니다. 맥스트에 대해서 AS 요청이 들어왔어요. 위원님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에 했던 공략주인데 손절가 6만 원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종가 기준 57,700원 그 사이에 코스닥 변동 좀 크게 나타나면서 맥스트도 좀 타격을 받았어요. 지수와 함께 좀 흔들림이 나왔던 이 종목인데 손절 만약 못하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사실은 오늘 제가 이거 재편해볼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메타버스라든가 자이언트 스텝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내렸어요. 네. 많이 내렸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제도 2차 전지 같은 거 많이 올랐잖아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거, LNF 같은 거. 그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작년에 많이 올랐다가 이번에 연초에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리바운드가 났거든요. 저도 이것도 이제는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차트로 설명드릴게요. 네. 자, 이게 이제 노란색 구간이 소위 말해서 과매도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오실레이터가 10 정도 떨어지면 이건 매수권이거든요. 그래서 음선 3개를 들여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손절을 못 하셨다라면 지금은 홀딩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좀 월봉을 보셔도 저는 이번 달 양상 가능성이 염두에 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홀딩 가지고 계시다라면 이제는 뭐 어차피 6만 원 이탈했으니까 반등 나올 때 저는 반등이 나온다 보거든요. 한 6만 3, 4천 원 줄 거예요. 그때 매도하고 나오시는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AS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좀 답답한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위원님과 함께 책임감 있게 언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맥스트는 지금 쉬고 있다. 손절 자리는 아닙니다라는 채팅창에 글도 함께 올라오고 있네요. 저희 지켜보죠. 오늘 나왔던 종목들의 흐름과 또 기존의 종목들도 여러분 잘 보시면서 언제든 의견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정보의 황맥기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